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다크서클이 생기고 손톱이 갈라지는 등의 변화는 몸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라고 하니까요. 내 몸이 먼저 보내는 이상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있다면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건강 적신호를 알려주는 몸의 소소한 이상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상 신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화 불량이라든지 복통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위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간이나 이제 담도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극심한 이제 흉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 기침을 하거나 숨이 갑자기 이제 차오르는 경우에는 이제 폐라든지 이제 기관지 쪽의 문제, 갑자기 변비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 쪽을 살피셔야 되고, 소변이 갑자기 참을 수가 없거나 소변의 문제,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광염 증상이 있는데 그 외 증상에서는 이제 방광이나 이제 콩팥 계통을 살펴보아야 되고, 여섯 번째는 다리 저림이라든지 손에 이제 저림 증상, 몸에 저림 증상이 나타날 때는 척추나 이제 신경질환, 마지막으로 너무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신다, 식욕이 너무 좋다,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이제 이상 신호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몸의 신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여기에 맞추어서 대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건강 고민이 있다면 편하게 전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만성염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이 스트레스인 현대인이라면 만성염증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만성염증이란 무엇을 말하고 또 왜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염증이 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거나 세포에 상처가 났을 때 이걸 재생시키기 위한 작용이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염증의 과정에서 이물질이 사오는데 이 과정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 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느 곳에나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일 이렇게 극미량의 염증 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누적이 되어서 만성염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왜 위험한 거죠? 이 만성염증이 위험한 경우는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절대로 멈추면 되지 않는 게 이제 심장이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이제 이 뇌에 있는데,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찌꺼기가 생기면서 혈관에 붙게 되고 이게 쌓이게 되면서 혈관에 심장 쪽에 혈관에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 뇌 쪽으로 가면 이제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 또 관절에 쌓이고 여러 가지 염증들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자가 면역 질환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관절에도 올 수가 있고 내 몸의 장기에도 혈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상 바로바로 치료를 하고 개선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염증은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이 있는데요. 이 둘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일단 이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의 원인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성 염증의 원인은 외상이라든지 우리가 어디 부딪혔다 이랬을 때 염증의 증상은 어디가 부딪히면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상이라든지 이제 세균이라든지 이제 바이러스를 말을 하고 만성 염증의 원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이제 미세먼지 또는 이제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제 단 음료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한 자기의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급성 염증의 이제 증상은 염증의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빨갛게 붓고 아프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만성 염증은 이러한 증상들이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염증은 보통 이제 3에서 이제 4주 정도 이 정도 되면 가라앉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만성 염증은 수년에서 수십 년을 두고 쌓이면서 뭐 수년 뒤에 바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수십 년 있다가 나타나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나 내용을 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또 미세먼지에 우리는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CRP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염증 수치 검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선생님께서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는 경우가 있고 검진해서 그게 이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갖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별 이야기를 안 하면 꼭 CRP라는 수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만성 염증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염증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안 들어간 경우에는 꼭 나이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항상 특히 술을 먹거나 자기의 섭생이 좀 일정하지 않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 CRP 검사를 좀 같이 부탁드리는 게 자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1mm 이하이면 정상으로 보게 되는 경우고 1에서 이제 3 정도가 되면 뭐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이 이제 악화되거나 또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을 때 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염증 수치가 이제 3 이상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심해지고 몸의 상태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CRP 만성 염증 수치에 대한 것도 자신의 이제 건강 검진에서 또 피 검사에서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CRP 검사로 정확한 염증 수치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만성염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만성염증이 있을 때 이제 1mg이라든지 뭐 증상이 크게 없는데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좀 있다고 합니다. 뭐 몸에 이제 이상 신호가 좀 나타나는데 나는 검사하니까 큰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소소하게 만성 염증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 크게 어디가 붓고 아프고 뭐 못 걷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이런 피곤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냥 나는 일상생활에서 잠도 충분히 자는데 항상 좀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몸이 좀 찌뿌드하고 좀 예전 같지가 않고 가볍지 않다.
이런 증상들을 이제 개선시키는 게 첫 번째 이제 목표이고, 두 번째는 만성염증의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체질을 파악을 하는데, 선천적으로 간장, 심장, 비위, 기관지,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가 있을 때 이 오장육부가 다 튼튼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뭐 소화기가 좀 강한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든지, 또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하면 평상시에 이제 기관지는 좀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좋은 게 있고 약한 게 있기 때문에요. 간신비패신 오장육부 또는 이제 감정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분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잘 견디는 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체질을 먼저 파악을 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확률적으로는 육체적인 일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이 육체적인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자신의 체형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문진을 하면서 이제 직업을 묻는데, 이때 직업을 물을 때 뭐 직업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맥을 볼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정신력이 정신적으로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살짝 기울어져 있듯이 내가 정신도 육체도 각각 100씩 건강할 수는 없고, 정신이 뭐 100이다 그러면 이제 육체가 한 90 정도로 비율적으로 약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약한데, 정신이 약한데 신경 쓰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겠죠. 그런데 삶 자체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맥이 나오고 목에 이물감이 있고 가슴에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병원에서 뭐 두통이 있을 때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나타나는 경우, 스트레스 받고 좀 있으세요? 그러면 뭐 스트레스 없다고 하고 그냥 살면서 뭐 누구나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내가 뭐 무거운 걸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드는 경우는 아니겠죠. 그게 조금 이제 누적이 되면서 만성염증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육체적으로 강한지, 정신적으로 강한지, 쉬운 건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조금 뭐 근육량도 적고 몸이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화라든지 대소변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혈액 중에 만성염증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때 중요한 게 소변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되고, 또 하나는 콩팥에서 소변을 잘 걸러주는데 전립선 비대증에서 잘 못 빼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표리라고 하는데, 일단 부부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어딘가 아프면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이 도와서 생활을 해야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인체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변의 상태를 유심히, 또 색깔이라든지 소변 본 다음에 시원한 느낌이라든지 소변 볼 때 잘 나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소변을 아침에 보았을 때 또 저녁에 보았을 때 색깔을 같이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료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염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만성염증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염증이라는 게 내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하고, 거기에서
면역 염증 물질이 나오는데 이건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트레스에 좀 약한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하신 분들은 제가 비율로 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스트레스에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자신의 피부를 보시면 됩니다. 피부가 곱고 좀 부드럽다.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못지않게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이고, 또 하나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로 꼼꼼하신 분들입니다. 예, 꼼꼼해야 일을 완벽하게 해놔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생을 보아도 자신이 공부가 안 되고 엄마가 공부 쉬어가면서 하라고 해도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울고 막 화내고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심장이 약하고, 또 하나는 피부가 고우신 분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향부자와 복신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조금만 신경 써도 뭐 소화가 안 된다, 음식을 좀 과하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과 지시를 2대1의 비율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백출을 10g이다 그러면 지시를 2g의 비율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음식을 약간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변이 항상 뭔가 보는데 시원하지 않다. 나는 신경 쓰면 대변이 안 나간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변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도인과 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변인데, 소변은 혈액 중에 찌꺼기를 걸러주게 되거든요. 예, 콩팥에서. 예, 사구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그래서 소변이 뭔가 시원치 않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크게 이상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슬과 목통이라는 차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 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 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시어머님 상담이에요. 네, 그러면 시어머님의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님이 지금 87세고요. 네. 키는 한 145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정확하게는 달아보지 않았는데 한 40kg 정도 나가시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님은 네. 파키슨하고 예. 뇌졸중, 뇌경색 이런 걸 앓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음식을 넘기는 걸 예.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궁금해서 지금 전화드렸어요. 이 음식은 지금 이제 파킨슨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네. 어머님께서 뇌혈전도 앓으시고 뇌경색도 앓으시고 그런 겁니까? 네, 네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 집에서 거동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자꾸 넘어지셔서 네. 다치셔서 입원하셨어요. 아,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요? 네. 예. 지금 예. 일단 병명은 그 증상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게 이렇게 병명이 또 다시 파킨슨은 이번에 가서 진단받으신 거예요? 예전부터 이 예, 몇 년 됐어요. 네. 약 드신 지가. 아, 근데 이제 증상이 좀 개선이 안 되고 조금씩 심해지는 것입니까? 예, 예. 점점 심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변은 잘 보시는 것 같습니까? 대변은 잘 보시는데 요 근래는 계속 설사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요양병원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선 증상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세가 높고 그래서 네네. 병원에서 우선은 그 치료하는 대로 이렇게 네.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며느님께서 좀 뭐가 궁금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뇌혈전도 그렇고 뇌경색도 그렇고 지금 파킨슨도 네. 그렇고 지금 네. 균형을 잘 못 잡으시고 다치고 이런 게 다 네. 뇌에서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넘기고 삼키는 것도 내가 스스로 넘기는 거지만 뇌에서 운동신경을 같이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파킨슨 자체가 뇌에 이제 운동신경 자체가 이제 장애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전부터 지금 치료를 하는데 증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고 느려지면 좀 좋은데 지금 이제 다시 입원한 걸로 봐서는 증상이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며느님께서 궁금하신 건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같이 상의를 해서 묻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음식을 갑자기 못 드시니까 예. 그게 무슨 다른 병이 와서 그런가 하고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식도나 위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파킨슨이나 이 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예, 그래서 또 음식물을 잘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아, 네. 네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일반적인 전화 상담으로만 하는 거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위장의 상태라든지 어머님의 몸 상태를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 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이고 178cm, 95kg의 직장 남성입니다. 회식을 자주 하고 야식으로 고기와 술을 즐겨 먹다 보니 살이 급격히 찌기 시작했고 최근 통풍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통풍 질환이 생소하기도 하고 발가락 통증이 심한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통풍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SNS로 올라온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사연자분처럼 최근 젊은층 통풍 환자가 늘었다고 하죠. 박사님, 이렇게 통풍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통풍은 어떤 질환일까요? 예, 통풍은 내 몸에 이제 혈액 중에 요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너무 많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산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걸 소변을 통해서 콩팥에서 걸러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 지금 나이가 43살이고 요즘 젊은 분들이 통풍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콩팥의 기능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콩팥에서 걸러주는 기능의 한도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 과하게 음식을 먹거나 특히 이제 술하고 기름진 음식, 여기 지금 SNS에 올려주신 분도 급격히 살이 쪘고 고기와 술이거든요. 그리고 몸무게가 95kg, 키는 178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체중입니다. 예, 과체중은 뭐 지금 제가 더 이상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통풍은 요산은 쌓이게 되면 내 관절이 이렇게 우리 TV나 사진상에서 볼 때 관절이 이렇게 부풀기도 하고 구부릴 수도 없고 울퉁불퉁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요산이 관절 부분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부분은 엄지 발 쪽으로 빨갛게 부으면서 아픈데 그 통증이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이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그 증상은 바로 개선이 됩니다. 예, 그런데 증상만 개선이 된 거지 안에 통풍, 뇨산의 수치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증상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치료할 때는 증상의 개선이 목표가 아니고 약을 먹으면 증상은 바로 개선이 되지만 내가 약을 조절을 해서 끊고도 정적량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체중 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적정량의 체중으로 늦추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이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내가 대부분은 이제 술을 먹으면 이 증상들이 심해지게 되는데 술을 먹었을 때 조금 더 심해지는지 음식을 과하게 먹었을 때 힘이 드는지 또는 나는 음식은 과하게 먹지 않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뭐 체중도 적정 체중이고 요산 수치도 많이 높지는 않는데 통풍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마음, 심장 쪽을 이제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한방차를 먹으면 통풍에 도움이 좀 될까요? 예, 통풍에는 제가 이제 과체중과 일반 정상적인 체중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일단 내 몸에서 습담이라는 담음이라는 이물질 또는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갈근과 창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나는 몸무게는 이제 정상 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복령과 이제 목단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해서 콩팥에서의 소변 불필요한 요산을 잘 배설을 시켜주기 위해서 콩팥을 강화시키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체중인 분은 갈근 창추를, 또 정상 체중인 분은 복령과 목단피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송이버섯인데요. 송이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죠. 박사님,
동의보감에는 송이버섯이 어떤 식재료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송이는 소나무 송자, 소나무 밑에서 이제 자라는 이제 버섯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나무 밑에서 이제 솔기운을 받고 이제 자란 건데 동의보감에서는 나무 버섯 가운데서 제일 좋은 음식이자 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질은 평하면서 이제 맛은 달고 독은 없고 특히 이 송이는 소나무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요. 송이의 냄새를 맡았을 때 솔향이 진하게 나타나는 게 약효가 좋고 또 음식으로서의 맛도 배가가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이버섯은 쫄깃한 식감에 비타민이 풍부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를 돕고 세포의 이제 재생을 돕고 이제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면서 피부에 이제 이물질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송이버섯은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성인병에 더욱더 좋은 효과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송이버섯에는 이제 구안일산과 칼륨 등이 들어 있어서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결국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송이버섯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만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송이에는 거의 지방은 없고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키고 장의 연동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요즘 음식물 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첨가된 걸 먹으면서 장에 남아있는 것을 끌고 가서 대변을 통해서 이제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영양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영양물질들이 지방을 분해해 주는 효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또 체지방이 증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송이버섯 섭취에 주의해야 할 체질이 있을까요? 그 성질이 평하기 때문에 뭐 찬 사람이든 뭐 열이 있는 사람이든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잘 섭취할 수가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이제 노약자 분들이거나 내가 위장 기능이 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삶아서 데쳐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 평소에 이제 위장관 기능이 튼튼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으로 섭취해도 솔향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훨씬 음식의 맛도 송이의 맛도 느끼면서 효능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송이버섯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송이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어머님의 연세와 키, 몸무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70이고, 예. 네, 70, 몸무게는 40이고, 예. 40kg, 예, 키는 149고, 예. 149cm.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합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한방병원에 입원을 2달 넘게 하고 퇴원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이 아니고 한 8, 9년 전에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퇴원을 했는데도 그때 퇴원했을 적에 퇴원하고 몸살이 나가지고 몸살약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내과에 가서 이제 좀 검사를 위내시경하고 다 했는데도 그 약을 이제 그래서 처방을 해주고 갖고 와서 먹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또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다시 가니까 이거는 내과 약인데 위장약이기 때문에 이래 아픈 거는 이 위 탓이 아니고 신경정신과에 가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다가 한 10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약만 먹으면 아팠는 게 지금 그 나중에는 그막 미음도 먹으면 아프고 물을 생수를 먹어도 아프고 음식만 먹으면 들어가면 아프는 거라 예. 그래가 퇴원하고 갔다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10번 정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차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냐 조금씩은 나아지고 지금은 이제 세월이 8, 9년 지났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예. 네, 지금도 봄, 가을 계절이 바뀔 때 봄, 가을이 되면은 막 조심을 하는데도 속이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속이 많이 아플 때는 이게 명치 있는 데가 막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 목하고 어깨 쪽으로 열이 올라오십니까? 예, 목하고 어깨, 양쪽 어깨하고 가슴 이 울로 상체에 가슴이 있는데 이게 명치 울로 이리가 열이 막 지금도 여름만 되면은 네, 열이 너무 많이 뜨고 예. 예, 음식은 따뜻한 성질이 다른 거는 뭐 따뜻한 성질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마늘하고 풋고추, 깻잎 이런 것만 먹으면 막 열이 확 해서 이런 건 아예 먹지를 안 하거든요. 네, 안 먹는데도 열이 여름만 되면은 이 상체 열이 지금도 막 뜨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제일 한 게 속이 이제 네, 위가 안 좋은 그게 이제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는 그거고요. 네, 그 열이 또 많이 상체에 열이 많이 뜨는 거하고 꿈이 많이 꾸이는 거하고 예. 좀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거는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거는 신경 안정제 먹고 있습니다. 예, 그 신경 외에는 아무것도 예. 없고 예. 지금 그때 8, 9년 전에 이제 그 우라병 생기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요즘 뭐 특별히 좀 더 신경 쓰는 거 뭐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뭐 사소한 집에 뭐 있는 거지. 예. 뭐 신경 쓸 거는 그때 그 당시에는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고 이제 애들도 결혼해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네.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힘든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여름이 되면 얼굴 쪽으로 지금 목하고 어깨 쪽으로 열이 더 올라오신다고 했는데요. 이 예.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에 그 지금 아까 어머님께서 제일 말씀하신 화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화를 어머님은 이제 열 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온계를 쟀을 때는 정상 체온이죠. 뜬열이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은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잘 보는데 예. 네. 이제 그거 재작년 2년 전부터는 이제 못 먹을 때 그때 육아 그래가지고 못 먹을 때는 잘 못 봅니다. 네. 변비가 생깁니다. 예. 지금 그 8, 9년 전에 스트레스 받은 게 예, 지금도 마음에 많이 응어리가 남아 있으세요? 없습니다 지금은. 아, 지금은 없으세요? 예. 지금 그 경우에는 이제 응어리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해결이 그냥- 해결이 다 되고 그때 힘들었던 게 마음에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이 누적대가 든 게 나와서 그렇지 지금은 이제 안정이 되고 네. 생각을 해도 뭐 크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없는데 이게 원래 조금 너무 예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고 겁이 많고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민하고 겁이 많고 이제 좀 조심스럽고 꼼꼼하고 이런 분들한테 예.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내과 약을 먹었는데 안 되고 신경안정제 약만 복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감정, 마음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나는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몸에서는 그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래서 하기시키고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 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향부자.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복령. 예. 예, 그 세 가지를 4g씩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120cc,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좀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끓이면 약간 따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따뜻할 때 드시지 마시고 그게 완전히 식은 다음에 드세요. 예, 근데 이제 식은 다음에 드시는데 지금 이제 위와 장에 안에 열이 차 있고 민감해져 있고 약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를 이 한 컵을 데려서 하루 종일 가지고 한 모금씩 해서 조금씩 드세요. 네. 네. 그럼 박사님 그럼 여기에 위를 보호하는 약도 들어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위를 보호하는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초가 위를 보호하는 약이고요. 예. 심장을 십이경맥을 좋게 하는 약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맥이 있을 때도 쓰는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해서 이렇게 시원한 뜨겁지 않게 완전히 식은 다음에 조금씩 한 컵 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방차로 건강에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병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화병은 흔히 스트레스나 가슴 속 억압된 감정이 있으면 나타난다고 하죠. 박사님, 화병은 왜 생기는 거죠? 일단 자신의 체질이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전화 통화하신 분도 해결은 되었다고 하고 자기가 생각이 안 난다는데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응한다는 것은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직장을 다녀도 옆에 사람은 뭐 위에 직원한테 다른 분한테 또는 고객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냥 밥도 잘 먹고 또 나가서 퇴근하고는 또 해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걸 받으면 몸에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남아있어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원인하고 증상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데 몸이 반응하면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경우고 내가 있는데 몸에 증상은 없고 또 직장에 가면 잠깐 생각이 났다가 나오면 좀 잊어버려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이 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뭔가가 기억에 잘 남아있는 분이 있고요. 전에 뭔 얘기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의 얼굴을 보면 남자가 잘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기억이 잘 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에 너무 심해서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스트레스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도 스트레스고, 이 스트레스의 강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상 중에 우리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인당 양쪽 눈썹이 약간 찡그려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는 거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두근한 증상이 있는 거고, 두통 증상이 있는 거고, 또 신경 쓴다, 뭔가 불편하다, 잘 먹다가 싫은 전화 한 번 든다, 그러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것도 스트레스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또 특히 여성분들 중에 신경을 쓰게 되면 소변, 대변이 안 나가는 분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여성 환자분은 이제 30 몇 정도 됐는데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초경했다가 안 하는데, 그 여성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을 놓고 산 적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임충맥인데, 그 여성분은 임충맥이 약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감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스트레스 뭐 신경 쓰는 거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30 몇 살 된 여성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다 감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감정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여성분들은 생리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고, 대소변,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뭔가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화장실을 참고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만큼 이 스트레스나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자기 이제 증상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뭐 어느 날 하루 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뭐 3개월, 3년 뭐 이런 식으로 누적되었다가 예,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의 이제 몸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증세가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화병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화병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향부자, 감초, 복령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약재인가요? 예, 향부자는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성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분들은 그냥 자체가 유전자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게 태어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하면서 키워야 되고 또 부양하고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하고 빠르게 작동이 되어야 되죠. 예,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데 요즘 여성분들은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회생활도 하고 또 이제 어른들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가장 지금 여름이 되면 열이 더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열이 차 있는 거예요. 열이 차 있기 때문에 약간 뜨거운 것만 먹어도 여기가 아프고,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는 안에 내부의 열과 밖의 열이 겹치니까 열이 배가가 되면서 더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때 그 길을 올라가는 길을 내려주는 게 향부자이고, 뭔가 우울하고 내가 사는 삶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약이, 제일 좋은 약이 향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감초가 있는데, 감초는 십이경맥을 좋게 하는 약입니다. 십이경맥은 동맥과 정맥의 이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면서 우리가 꼼꼼하고 완벽한 분들이 뭔가 일이 잘 처리가 안 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감초를 쓰고,
복령은 콩팥의 혈액 중에 찌꺼기들을 배출을 주면서 심장을 안정화시킨다. 결국 교감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몸을 안정화시키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향부자와 감초, 복령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인데요. 최근 살이 찌면서 고혈압 전 단계를 진단받았습니다. 젊기 때문에 고혈압은 어르신들의 질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고혈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하고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고혈압을 질환처럼 인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요. 더구나 젊은 층에서는 고혈압으로부터 좀 안심을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일단 고혈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이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풍입니다. 뇌질환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압력을 계속해서 세게 내려보내다 보니까요. 심장에 무리가 오고 또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 자체에 만성 염증으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만성 피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요산이 이제 증가하면서 통풍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이게 젊은 분들, 나이 든 분 상관이 없이 항상 자신의 적정 혈압이 유지가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고혈압이라는 것은 이 혈관 자체의 압력이 세지게 될 것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혈관을 조금 약간 확장시키고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령과 건지왕, 콩팥을 좋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복령과 건지왕을 자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더위를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혈관이 좀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팽창된 것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고 소변으로 시원하게 소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건 청열이소변이라고 하는데요. 주겹과 이제 등심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방차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고혈압은 언제든지 악화가 될 수 있어서 더욱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활 속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고혈압은 지금 젊은 분의 경우에는 항상 혈압을 먼저 체크해 봐서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에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그건 2차적인 이제 요인이고, 운동을 많이 못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과식하면서 지방간이 쌓이면서 과체중에 들면서 문제가 되니까 과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대변과 소변의 상태,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방광에서 짜주는 힘이 약하고 또 하나 이제 콩팥에서 걸러주는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살피게 되고, 또 하나는 대변이 잘 나가야 됩니다. 대변이 못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음식물에 이제 찌꺼기들이 독소로 해서 뇌까지 가면 혼수 상태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대변의 상태, 소변의 상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분이든 나이 든 분 할 것 없이 항상 대변에 문제가 있다, 소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진찰을 받아서 왜 그런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릴 건강 제안은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혈압을 꼭 체크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좀 늦어서 뛰어가서 혈압을 체크하니까 혈압이 이제 1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분 있다가 또 체크하라고 하는데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아무래도 좀 두근거리고 혈압이 높게 나오니까 또 140, 50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체크할 때는 항상 정상 혈압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자율신경실조에 의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앉은 자세에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안정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이런 경우에는 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다음에 혈압을 한번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이때도 뭐 밥 많이 먹고 술 먹고 이때 혈압을 체크하면 안 되겠죠. 적정량의 소화가 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혈압을 체크하는데 저녁 때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혈압을 체크해서 아침과 저녁에 혈압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아침과 저녁에 혈압 차이가 조금은 날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조금 더 높은 분이고 오히려 저녁이 좀 더 높은 분이고, 근데 혈압이 80에 120이 정상적인 혈압인데 거기서 뭐 61에서 139까지는 정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혈압을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혈압이 높을수록 심내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정확한 혈압을 알고 싶다면 아침, 저녁에 모두 측정하고 꾸준한 혈압 관리로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